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치영 한의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 홍조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얼굴의 감각기관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안면 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감각기관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혈질적인 기질을 차분한 기질로 바꾼다는 것은 천지개벽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거울을 최대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안면 홍조 환자분들 중에는 온종일 거울을 끼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울로 얼굴 피부를 확인할 때마다 얼굴의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볼수록 얼굴 피부에는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거울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얼굴 피부를 보는 것도 당연히 피해야 할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얼굴의 감각기관을 차단하는 두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얼굴의 감각기관 사용을 줄이고 몸의 운동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앉아서 거울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아니더라도 춤을 추거나 청소와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에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몸을 안 쓰시던 분들이 갑자기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안면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체질은 운동과 안 맞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러한 현상은 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 이러한 현상은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심하게 열감이 오르거나 홍조 증상이 심해진다면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이 안면 홍조가 없는 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면 홍조가 없는 분들은 얼굴에서 땀이 잘 납니다. 그러나 안면 홍조가 심한 분들은 얼굴에서 땀이 잘 나지 않고 홍조 증상만 심해진다는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안면 홍조 환자분들도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얼굴에서 땀이 잘 나게 되고 동시에 안면 홍조 증상도 조금씩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안면 홍조 개선을 위한 세 번째는 수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밤 12시 전후로 일찍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감각기관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시각신경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은 피부세포 재생에 꼭 필요한 멜라토닌과 세포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도록 합니다. 최근 피부과학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의 대사입니다. 멜라토닌이 피부의 보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멜라토닌 분비가 왕성한 밤 10시에서 12시를 전후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 12시 전후로 반드시 취침을 하시면서 총 수면 시간은 7, 8시간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명상이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명상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차단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명상은 스트레스의 관리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명상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명상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명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명상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맵고 달고 짠맛은 미각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백하고 슴슴한 음식은 미각신경을 덜 자극하죠. 그래서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담백한 국으로 된 전통적인 한식이 가장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생식이나 선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저녁 한 끼를 생식이나 선식만으로 허기를 참을 수 있다면 안면 홍조 개선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무척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은 안면 홍조 환자에게서 동반되는 상열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무척 좋은 방법입니다. 반신욕도 운동처럼 처음에는 땀이 나지 않고 안면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서 안면 홍조가 더 심해진다면 반신욕의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반신욕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시간은 10분에서 30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반신욕은 나에게 맞는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된다면 반신욕을 자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주 2, 3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환자분이 이렇게 땀을 흘리기까지는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신욕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처음에는 땀이 전혀 나지 않고 안면 홍조가 더 심해져서 고민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땀이 줄줄 배출되면서 안면 홍조 증상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 홍조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